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으며 정당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획득하는 이유는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0년간 집권해온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가치의 추구와 실현보다는 권력 자체의 획득과 유지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영달에 함몰되어서 유권자를 외면한 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가치를 대변하고 구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당대의 가치는 당대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면 물론 다음 시대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기능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유한국당은 1948년 어려움 속에 탄생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힘들게 지키며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루빨리 정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마침내는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미래 세대로 하여금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이 가치 실현에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정당의 권력 획득이라는 목표는 이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혁신의 목표는 당을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황골탈퇴시키는 작업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저 개인 그리고 앞으로 혁신에 동참해 주실 모든 분들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 실현에 일조한 보람을 안고 최대한 빨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이 제가 기본적으로 이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으면서 제가 다짐한 각오입니다. 이러한 각오를 좀 우선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언론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오늘 제가 조선일보에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만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자유한국당,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면은 당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일은 시체의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당이 박근혜 당으로서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1%라 털끝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계신가요? 사실 이미 탈박근혜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돼 있는 당에서 다시 형식적으로 감옥에 계신 분을 출당 조치해서 그걸 뉴스로 만들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지금 뇌물죄로 엮으려고 그러는데 엮이지가 않아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이게 실체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문제의 실체로 들어가 보면은 구체적인 법을 무엇을 어겼는지에 대한 그 평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핵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났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형을 얼마나 사느냐는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어서 더 질문을 드리자면 탄핵의 누구신지 좀 밝혀주세요. 네, 전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네. 탄핵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왜 이전에 이제 보수정당과 이후의 보수정당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여쭈는 건데, 좀 본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탄핵의 본질은 정치적인 실패이죠.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여러 능력 또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과 또 정부 여러 그 관련된 분들 관련된 조직들을 필요할 때 협조를 이끌어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떤 결정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선택해야 될 대통령이 그런 일을 잘 못해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앞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요? 무슨 거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앞에는 제가 실정법을 무엇을 위반했는지를 명확히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예컨대 대통령이 무슨 태반주사를 맞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예컨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엄청 했습니다. 야당과 또 여당의 일부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져야죠. 대통령이. 근데 탄핵은 그런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치고는 정치적으로 과하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다면 국정농단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농단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국정농단은 실패라고 좀 국정농단은 농단한 사람을 전제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농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언론이 다 받아주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농단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럼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혁신을 왜 해야 되는 건가요? 혁신의 아니, 그런 정치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에 있어야 될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그런 정치적 혼란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투쟁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정당이 아무 생각 없이 쓸려다녔습니다. 언론이 하려면 그게 맞는 것인가 보다 그러고 언론이 도배를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틀렸던 사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멀리 가면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에서부터 가까이는 2008년 광우병 파동 우리나라 언론 전체가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다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광우병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려져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그 당시의 의사결정자, 그 당시에 언론에 책임 있는 사람들, 일선 기자들 아무도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광우병 사태에 여러분 초등학생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우리 안 되니까 대통령이 결국 하야라는 얘기로 갔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시작돼서 그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을 흔들었는데 그거 비슷하게 진행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조했던 그 당시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던 집권 여당, 그 당시에 청와대 책임자들,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들, 언론사들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론도 반성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동아일보 송창익입니다. 그 비슷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지금 교수님께서 혁신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과거 말씀하신 것도 뭐 이제 그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뭐 짜고 치는 고스톱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주로 이제 옹호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탄핵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그 기조를 유지한 채로 우리 당, 그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따지는 거는 제가 잘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일 하나는 자유한국당 혹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 정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잖아요. 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한 것이 마치 대단한 무슨 양심적인 행동을 한 사람으로 치켜세우는,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이라는 가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당에서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우파적인 가치를 제대로 체화시키고, 그 체화시킨 가치를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권력을 왜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목표를 공유하고, 그 공유된 가치를 같이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탄핵 정국에서의 새누리당의 모습은 질이 멸렬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인적 쇄신, 조직 쇄신, 정책 쇄신이에요. 이제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를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점을,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부당하다는 점을 기조로 깔고 이제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 개인의 의견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분들이 이제 여러 명 더 계시고, 그분들과 이런 민감한 문제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라면 혁신위원장을 맡은 개인입니다. 그렇지만 혁신위는 여러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견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스스로 보셨던 분도 많이 있겠지만 태극기 집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나갔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시청 앞과 청계광장 일대를 오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참고로 밝힙니다. 제 정체성을. 그때 근데 제가 느꼈던 언론의 부당함 중에 하나는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숫자를 비교하면은 촛불 집회는 12월 중순서부터 태극기 집회 숫자에 압도됐습니다. 태극기 집회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다 양쪽을 가면서 확인했던 일입니다. 근데 언론이 그걸 사실 보도를 안 했어요. 동아일보사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양쪽의 집회 숫자가. 1월달, 2월달 태극기 집회 숫자가 엄청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 보도를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언론사 저 안 믿습니다. 언론이 무관의 제왕이라는 옛날의 타이틀은 다 흘러간 옛날 얘기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파적 위상을 위해서 기사를 왜곡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국회 100석 이상의 진지를 이용해서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꿀 겁니다. 바꾸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인적 쇄신의 요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친박 인사들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탄핵에 찬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탈당을 생각을 했다든지 탈당했다가 돌아왔다든지 그런 인사들이 그 인적 쇄신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두 가지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보면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의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결정적이었는지, 혹은 무엇이 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100%로 얘기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요. 종합적인 판단의 기준은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갖고 판단할 겁니다. 네, 교수님, 그 자유한국당의 가치 실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자유 통일을 이룩하여 미래 세대로 하여금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자유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정권을 잡아야겠죠. 정권을 잡기 전에는 말로 하는 수밖에 없죠.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자유통일을 책임지고 이룩하려면은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정당이 될 수 되도록 제가 일조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기 혁신위원장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요. 기자님 질문 2분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분한테 좀 주십시오. 네, 그럼.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쇄신하고 조직 쇄신하고 정책 쇄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정책 쇄신도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쟁점에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상황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또 국정교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국정교과서에 교과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바꾸려고 했더니 바꾸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따져봤더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교과서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주어진 여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꿀 수 있었어요, 내용을. 그렇지 않고 뭐 시장에서 이제 각자 써서 그 중에 좋은 걸 선택하는 메커니즘으로 가라고, 그게 원칙적으로 제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학교 현장의 전교조의 장악과 학부형들의 그 전교조의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교과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 교과서를 전국에서 한 학교도 채택하지 않게 되는 게 현실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용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정교과서라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 국정교과서였어요. 중요한 건 내용의 수정입니다. 예컨대 교과서에 전태일은 여러 번 나오는데 정주영, 이병철은 안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꾸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고, 그 바꾸려고 했던 노력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좌절이 되고, 그 좌절된 것을 국정으로라도 그럼 바꿔보자 했던 게 지난번의 노력이었는데, 제가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선택을 해서 밀고 나갈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바꾸어 놓은 제 희망대로면은 제가 황골탈퇴시킨 이 자유한국당이 그런 문제에 전투력 있게 대응하는 그런 정당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 예. 한국당 기자 박종필 기자님. 그 혁신이가 내년 1월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고 홍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혁신이가 공천에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리고 혁신위원회 어제 순방을 듣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원장님 지금 당원 가입을 하셨는지 당에 입당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꾸로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당원은 아니고요. 당에 가입할지 여부는 제가 원하는 당이 되면 가입을 할 것이고, 원하는 당이 안 되면 가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천의 개입은 제 판단에는 다음번 현실 정치의 장인 내년 6월의 지방자치 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좀 전투력 있게 나가서 지금같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기본 권력이 갖춰지면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저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마 전사하게 될 겁니다. 제 예측은 제가 원하는 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문제를 겪다 보면은 상대방과 같이 눈개같이 빠져서 같이 죽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남고 상대방은 다 섬멸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같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현실 정치의 그 구체적인 현안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저의 할 일입니다. 그 원칙과 어떤 대의가 갖춰지면은 그 다음에 전투 현장에서의 하나하나의 선택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상으로 유석춘 혁신위원장님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출발부터 기분이 나쁘신 걸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좀 관대히 그동안에 조선일보와 제가 맺고 있던 관계를 고려하셔서 다른 언론사에서 저한테 3년 동안 칼럼 쓰라 그랬으면 아마 그 언론사가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제가 하는 일을 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이 없이 극우로 몰아주지 말아주십시오. 애정 없이 그냥 작은 에피소드를 끄집어내서 벌써 저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성향의 매체에서 이미 공격이 시작된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